네, 끝장나는 주제에 대해서 끝장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끝장 토론입니다. 오늘은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굉장히 핫하죠. 통일교. 정치와 종교의 유착 문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결실 공판에 인파가 몰렸죠. 사람들이 윤영호의 입을 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기에서 실명이 거론될 것인가. 결국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폭탄 발언 있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폭탄 발언은 없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윤영호 씨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월 28일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판부에게 본인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기소가 된 혐의 그리고 검찰이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추가로 제기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관련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본인이 추가로 수사를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대한 영향력을 최소한 일단 하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 추론입니다만 사실 진술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엇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말을 좀 나중에 번복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같은 질문인데 실명 언급이 이제 자리에서 되진 않았지만 5명 명단이 공개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명단. 일단은 뭐 윤영호 본부장이 의도했던 건 나름대로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뭐 윤영호 본부장이 조금 히든 카드로 조금 아껴두는 게 아닌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자기가 진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제 4년형을 일단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플리 바게닝처럼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메시지라고도 보이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통일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실 이번 뭐 통일교하고 뭐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통일교에서 이제 꼬리 자르기 또는 증거인멸 본인이 거의 뭐 팽치기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 진술하는 것에 따라서 한학자 총재 당신도 엮일 수 있어. 그렇다면 통일교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든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형태로 해서 저는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보내는 그런 시그널을 메시지 보냈다. 있다고 이렇게 보이죠. 예. 나를 이대로 가만두면은 너도 좀 힘들 것이야라는 시그널로 그렇습니다. 봐야겠군요. 네. 또 전혜연 부원장님 윤 전 본부장이 특검 검찰에 대해서도 좀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를 얘기하면서 이게 왜 나를 추궁해서 혐의와 무관한 것들도 털었냐. 그러니까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전략이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려는 것. 두 번째로는 나는 교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본인의 어떤 엄중함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꼴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재판을 보면은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나거나 일부 무죄가 난 사례가 있었죠. 네. 그걸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검찰에서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인데 왜 그거를 영장 없이 지금 중요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데 활용하느냐? 이건 위법수집 증거다. 재판부가 이걸 고려해달라는 건데요. 재판부에서 아무래도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위수적 문제를 지금 제안을 했고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여러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영호 본부장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에 저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쟁점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위법하게 또는 불법하게 수집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 능력을 배척한다고 하는 것들이 일관된 어디 보니까 법원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그때 전당대회 할 때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네, 무죄 나왔죠.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 혐의가 검찰에서 우리 특정 사업가의 어떤 알선 수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창근 그때 우리 민주당 부총장으로 기억되는데 그분의 어떤 핸드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봉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들이 이거 위법하다. 왜냐하면 우리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하고 벗어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그 윤영호 본부장에 대해서 청탁 금지법이었거든요. 그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성배 씨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목걸이나 아니면 샤넬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이야기가 나오고 권성동하고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1억 원의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수색영장 수사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서 이제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권성동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줬으니 그 정치 자금에 대해서 이제 구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위법성 인정이 되어서 증거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이 윤영호 씨가 어제 보면 정치자금법이 2년, 그러니까 4년 중에 2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자금법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 따라서 저는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쟁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말씀하신 대로 그 여야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대한 재판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에 관련된 군품수수 5인 정말 많이 이름을 들어본 그리고 현직 장관이 지금 2명이나 1명으로 된 거죠. 들어가 있는데 이 명단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원장님? 뭐 파장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고 봅니다. 근데 네. 다만 저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런 것도 파장은 파장이죠. 네. 다만 파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론된 인사들이 모두 윤영호 씨가 한 진술과 일치한 행동을 했었느냐, 그건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밝혔듯이 국정이라던가 해수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난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 없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입장 표명을 잘했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지금 뭐 특검에서 이제 경찰로 넘어간 수사가 뭔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일이 일어나면 이건 계속 정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구분 없이 지휘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식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낸 것이 오히려 신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규명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근본적으로 보자면 정교분리라는 원칙이 오히려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당내 선거에 관여했다던가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뭐 정교분리 원칙이 무너진다던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넘어나서 여야의 정쟁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윤영호 폭로가 파장이 되고 있는 게 여야 이 5명의 명단 때문인데요. 명단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동안 보면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교 유착 의혹만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 아마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했다고 하는 그 5명 인사를 보면 아무튼 현 정권에서의 어떤 장관 2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국정원장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졌다. 그중에서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것이 지금 문계기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중기 특검에서 네. 지난 8월 달에 네. 윤영호 씨가 진술 과정에서 민주당에도 금품을 전달을 했고 또 민주당의 어떤 뭐 우리 그 당원 가입이라든가 어떤 조직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문제들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네. 이게 대해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특검 수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네. 근데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다. 또는 뭐 지난 김기현 전당대회 때 뭐 이 당원 뭐 가입이라든가 해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한 이런 부분들은 김건희 특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통일교인하고 이 국민의힘의 당원명부로 비교까지 하는 그런 특검이 왜 윤영호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이 금품을 주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뭉갰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게이트에 대해서 답할 시간이 됐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전 부원장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이 출발할 때부터 법적 수사 대상이 어느 정도는 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명태균 씨 관련된 범죄로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많이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증 인정 관련 사건에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검에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수사 과정이라던가 어떤 검찰이라던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조직의 수사 과정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권을 넘어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 명명백백하게 다 발표라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 오히려 경찰 수사나 이런 데 탄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공권력에 대해서 떨어졌던 국민 불신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통일교 관련 진술에 전재수 전 장관이죠 등장을 했고 현금 박스와 명품 시계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한일 해저 터널 청탁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구체적 진술이 나왔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에게 지금 그 혐의가 뇌물 공여더라고요. 뇌물 공여. 단순한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어떤 정치 활동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부분이 아니고 뇌물 공여죄거든요. 이게 아마 공소시효가 15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특검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전재수 장관이 현역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현역 의원 시절이지만 2018년이나 2019년 정도에 이 금품을 수수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으니 지금 7년이 되니까 공소시효 아마 7년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마 뇌물 공개를 한 걸로 보이는데 전재수 장관의 좀 해명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윤영호 씨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2018년, 2019년에 금품을 줬고 거기다가 뭐 불가리 또 까르띠에라는 명품 시계까지 줬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뭐 아마 전재수 장관이 어떤 이제 반박 또 반전의 어떤 증거를 내어놓을지 모르지만 일단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조금 신빙성이 있다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 또 하나 오늘 그 나온 거 보니까 2020년 정도에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통일 전진대회라고 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모양인데 네. 거기에도 전재수 장관이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천지 행사는 아니지만 이런 통일교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통일교인들도 전재수 장관이 신도인 줄 알았다는 거였거든요. 신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자주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축사하고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까지도 한학조 총잡에서 불렀다고 이렇게 되면 저는 통일교하고 전재수 장관하고 상당히 조금 유착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지만 지금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앞으로 그 진술이라든가 어떤 증거를 또 구체적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혐의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거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다. 내가 밝히겠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 이렇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 이미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만난 거라던가 아니면 행사에 참석했다라든가 이런 여부는 본인이 확인을 하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행사에 참석했다의 여부가 아니잖아요. 금품을 실제로 주었느냐, 그리고 이게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은 그러면 청탁을 했느냐, 청탁이 이루어졌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던가 그쪽에서 만남을 요청했으니까 뭐 잠시 만났다던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굉장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던가 이런 걸 지금 예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수부 이전이라던가 부산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하고 있는데 해저 터널 입장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반대하면서까지 무슨 군품 수술했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게 보니까 이거 조금 보태고 싶은 게 그 로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보면 한일 해저 터널에 찬성한 분들에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일 어떤 우리 해저 터널이 통일교 수건 사업이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강한 로비가 작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좀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게 저는 권성동 의원 케이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그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보면 윤영호 본부장하고 여의도에 있는 중식당에서 밥 한 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이 되니까 통일교 한학조 총재에 대해서는 한번 인사하라고 가서 차 한잔 마셨다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장관이나 정동영 장관이 얘기하는 것들도 보면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와 똑같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뭐 진술 조금 신빙성 있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나름대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 이 의혹이 나오자 만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의힘 사퇴해라, 사퇴하고 조사받아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아니 먼저 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 주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와 관련한 접촉이다라고 한 네. 겁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뭐 공지가 있어보고 하지만 장관이든 공직자든 수많은 초청장이 오고요. 이 행사가 정말로 어떤 뭐 중요한 행사다라고 밑에서 얘기를 할 때는 참석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다 묶어가지고 대단한 것이 있느냐, 이것도 아직은 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윤영호 씨의 지금 진술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진술도 지금 보니까 본인과 관련하는 중요한 결심 공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사퇴하라 말라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상 지금 국회법 위반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나온 나경원 의원부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녹취록에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인 그 이종석 장관도 나오고 지금 정진상도 거론이 돼서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뭐 녹취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학자 총재를 만나겠다 하는 그런 녹취록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앞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면 국가수사본부 정도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국가수사본부가 보면 어쨌든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정도의 수사 의지나 영향이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적 어떤 공세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네. 주장으로. 네. 다만 그 2022년 그 2월 달에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왜냐하면 석 달 뒤에 대선이 열리고 그때 미국의 벤스라고 하는 그 전 부통령이, 벤스가 아니고 그때 누구죠? 그때 부통령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그분하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윤석열 그 대선 후보는 그때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마 통일교 측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연관될 수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정동영 의원이나 또는 이종석 현 국정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만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지, 앞으로 만약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면 그 이후에 통일교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던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죠. 말씀하신 게 해리스 부통령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의 핵심 인사들도 참여했고 이제 이종석 장관도 스스로 만났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종석 장관, 뭐 전재수 장관, 정말 여러 정동영 장관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는, 멘토이면 멘토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론이 되면서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류는 좀 어떤가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혼란스러운 것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경찰에 사건이 넘어갔으니까 좀 네.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대선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데서 접촉하자고 연락이 오고요. 뭐 메신저로 온갖 문서 이거 한번 봐달라 이런 게 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뭐 접촉을 시도한다고 해서 다 만남이 성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절박한 입장에서는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특히나 이거 현안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달라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온갖 인맥을 통해서 본인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고 윗선에다가 내가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지선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이 외부인과의 접촉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직했으면 언론에서 정진선 전 시장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예전에 기사 쓸 때 고생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외 활동에서 굉장히 신중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서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로 야당이 오히려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법제처장에게 이게 종교단체 해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서 이게 통일교를 겨냥을 한 거냐, 이거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입틀막이냐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종교해산 관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제 지금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현직 장관 이름이 다 줄줄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교 해산에 대한 부분은 보면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헌법에 위헌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걸쳐서 어떤 뭐 이 종교 단체 해산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결국 여러 가지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영호 본부장이 결국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네가 그동안 몸담고 헌신해온 통일교를 해산할 수도 있다. 한 이런 부분들이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어제 아마 윤영호 본부장이 보면 결국 1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에서 얘기한 어떤 입틀막의 효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냐 하는 이렇게 이제 좀 충분히 뭐 추론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고 방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보면 좀 더 보강하고 싶은 게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에서 충분하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독립된 특검이 좀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민주당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청장이 누군지 아세요? 경찰청장이 지금 조지호예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12월 12일 날 어떤 국회에서 탄핵되고 난 이후에 지금 내란 우리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찰청장이 지금 조지호 청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산하에 우리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것이고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과연 독립적으로 이런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아마 그 이 국가수사본부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우리가 이제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어떤 뭐 주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4개월이 되도록 수사가 지금 4개월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현 정부의 권력 실세가 포함된 이런 수사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국가수사본부에게 맡겨서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독립된 특검을 만드는 부분들도 좀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부원장님 반론이 있으실 것 생각이 같습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지위고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야 상관없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든 어디를 하든 최대한 정교하게 수사를 해라.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입틀막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맞지 않고 오히려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경찰 쪽에서도 국민의 의심을 사지 않게 제대로 수사를 하는 때 오히려 몸이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니까 뭐 특검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좀 전제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3대 특검에 대해서는 맨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다가 그럼 앞으로 만약 특검이 출범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 안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 국민들이 아 야당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면 정쟁적으로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는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보인다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인데 부원장님 그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센 발언들을 했잖아요. 불면 죽이겠다는 협박이다, 아니면 공개적 겁박이다, 이렇게 이런 워딩들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있는 이유를 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통일교와 관련된 논란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통일교 신도들이 동원된 이 부분은 이미 권성동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대통령이 입틀막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이라던가 헌법을 위반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도 보면은 코로나 사태에서 일부 정치 집단이 코로나 방역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비협조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어떤 종교도 해산을 시키거나 법률로 엄히 다스려야 되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지 이틀막이다 혹은 특정 정파에 관련된 해석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와 통일교의 강대강 구도 이제 충돌로 갈 것 같은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의 아마 이제 아마 우리 이재명 정부 초기에 상당히 저는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통일교가 보면 아마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게 보면 2023년부터거든요. 다시 말해서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어쨌든 뭐 관리하는 차원이었고 그 이후 2023년 전당대회 때부터 소위 말해서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한 2,400여 명 정도가 가입하면서 조직적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관여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일단 그 의혹이 생겼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밝혀진 부분도 있고 사실은 보면 통일과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정권 때는 민주당을 관리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 아마 2023년도에 윤영호 본부장이 어떤 통일교의 5개 어떤 교구장을 불러서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당원 가입을 하라고 했더니 그 교구장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인사들하고 가까이 잘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입장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통일교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꾸준하게 민주당하고 계속적인 어떤 좋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아마 통일교에 대한 이 수사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하고의 유착 관계도 나오지만 민주당하고의 그동안 오래된 어떤 유착 관계도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초반에 상당 국정에 아마 부담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국가수사본부 정도에 맡겨서 수사를 해라. 그걸 엄정하게 수사하라 하는 그 정도 가지고 과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게이트, 특히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5명 실명을 저희가 보도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어디까지 흘러갈지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